며느리가 제 손을 뿌리치며 했던 그 말.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인생 좀 내버려 두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40년을 오직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게 잘못이었다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정말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흘러갔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그날 아침은 정말 평범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 갔죠. 며느리가 좋아하는 멸치 한 근, 시금치, 그리고 싱싱한 깻잎까지 샀습니다. 집에 와서 3시간 동안 반찬을 만들었어요. 깻잎 무침,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며느리가 입덧할 때 이것만 먹었거든요.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일부러 만든 거예요. 반찬통에 예쁘게 담아서 사진까지 찍었죠. 민정아,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저녁에 들를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차갑더군요. 어머니, 오늘은 저희끼리 먹을게요. 요즘 입덧이 심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힘들어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 입덧이 심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날 저녁, 제 심장을 찢어놓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SNS를 보다가 며느리 계정에 올라온 사진을 봤어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스테이크를 먹고 있더군요. 그 밑에 쓴 글귀가 정말 시어머니 반찬은 너무 자극적이고 기름져서 요즘 못 먹겠어요. 역시 외식이 최고. 입덧도 싹 사라지네요. 히읗히읗.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당장 전화를 걸었죠. 민정아, 엄마 반찬이 그렇게 싫었니? 왜 그런 글을 올렸어? 며느리 목소리는 태연하더군요. 아, 그거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민하게? 내가 예민한 거야?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건데. 그러니까요, 어머니. 제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요? 저희는 저희 스타일대로 살고 싶다고요. 제발. 좀 그만 간섭하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간섭? 이게 간섭이라고요? 민정아, 엄마는 그냥.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지금 바빠요. 끊을게요. 또.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가 좋아할까 싶어서 한 일인데.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민정이한테 뭘 잘못했니? 왜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아들은 한숨만 쉬더군요. 엄마. 민정이 말로는 엄마가 너무 자주 오시고 이것저것 간섭이 심하다는데. 그게 간섭이야? 손주들 보고 싶어서 너희 걱정돼서 가는 건데. 엄마, 근데 민정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요즘 시대는 달라요. 시대가 달라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며느리지. 왜 항상 내가 참아야 해? 아들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2주일 동안 아무 연락도 안 했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 지우 생일이었습니다. 제 첫 손주예요. 지우가 태어났을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생일 케이크랑 선물을 준비했죠. 지우가 좋아하는 공룡 인형이요. 백화점에서 3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정아, 지우 생일인데 엄마가 케이크랑 선물 들고 갈게. 저녁 몇 시쯤 가면 될까? 1시간 후에 온 답장은 어머니, 오늘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만 조촐하게 할 거예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친정 부모님이랑만? 나는 왜 빠지는 거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받지 않더군요. 아들한테 전화했죠. 준호야, 지우 생일인데 왜 엄마는 오지 말래? 친정댁은 가는데. 엄마. 그게. 민정이 엄마가 멀리 계셔서 오래 못 계시거든요. 다음 주에 엄마랑 따로 볼게요.
따로? 왜 같이 못 봐? 나도 지우 할머니인데.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민정이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는 나도 받아. 왜 항상 며느리 편만 들어? 아들은 또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케이크를 봤어요. 초에 불을 켜고 지우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하고 혼자 불었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새벽에 편지를 썼습니다. 민정아, 내가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겠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너를 딸처럼 생각했단다.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하다. 이제 다시는 찾아가지 않을게. 하지만 지우만큼은 가끔 보게 해주렴. 편지를 들고 며느리네 아파트로 갔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으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당신 엄마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매일 오시고 애들 교육까지 간섭하시고. 민정아, 엄마도 손주가 보고 싶으신 거잖아. 보고 싶으면 약속하고 오시지. 갑자기 오셔서 냉장고 뒤지고 내가 뭐 해먹이는지 체크하시는 거 진짜 스트레스야. 엄마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의도가 아니면 다야. 난 당신 엄마. 눈치 보는 거 지겹다고. 내 인생이랑 내 아이들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순간 저는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들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민정이가 쓰러졌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택시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준호야, 민정이는? 무슨 일이야? 엄마. 민정이가 임신 초기부터 유산 위기였대요. 계속 약 먹으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뭐? 그런 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정이가.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그리고 엄마가 오시면 이것저것 간섭하실까봐 그랬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며느리가 짜증을 낸 건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기 진통이 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괜찮은데 앞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을 때 민정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민정아. 엄마가 몰라줘서. 내가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어머니가 다 좋은 의도로 하신 건데 저는.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만 생각했지. 그날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어요.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시집 온 후 항상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다고요. 근데 자꾸만 제가 오셔서 이것저것 체크하시니까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대요. 엄마처럼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서툰데 어머니 눈에는 제가 맨날 부족해 보이셨을 거예요. 아니야, 민정아. 엄마는 그냥 내가 힘들까봐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게 내겐 간섭으로 느껴졌구나.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도 서운했어. 친정댁은 부르면서 나는 오지 말라고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팠단다.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어머니도 지우 할머니시잖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미안해요. 우리는 그렇게 울면서 화해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며느리네 집에 가기 전에 먼저 물어봅니다. 민정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엄마가 반찬 좀 해줄까? 며느리도 편하게 말해요. 어머니, 이번 주는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요. 다음 주에 오세요. 그때 같이 밥 해 먹어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됐죠.
지난주에는 며느리가 먼저 전화했어요. 어머니, 지우가 어머니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오셔서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 서운함이 다 녹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라는 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드신가요?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며느리도 외롭고 시어머니도 외로워요. 둘 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거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약한 게 아니에요. 관계를 지킬 만큼 강한 거예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며느리와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거든요. 여러분도 용기 내보세요. 한 발짝만 다가가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본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